선생님, 저 왜 저를 버리셨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아직도 울립니다. 사위가 출근하고 딸은 외출한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고 있던 내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설고도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내 제자였던 지영이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나는 얼떨결에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차를 내오며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사위 없는 틈을 노려 찾아온 것일까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지영은 식어가는 차를 손에 감싸 쥐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무언가를 갈망하는 듯한, 그리고 원망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또 제 인생을 무너뜨리신 분이기도 해요. 순간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 시선은 자연스럽게 거실 구석 낡은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덮개 아래로 바랜 악보 한 장이 띠죽 나와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 아이와 함께 매일 연습했던 곡이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 선율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이 아이, 단순히 인사하러 온 게 아니다. 지영의 시선도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꼬리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아직도 그때 그 악보를 두고 계시는군요. 나는 대답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마음을 진정시켜주길 바랐지만 심장은 여전히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여전히 도망만 치시는군요. 지영의 말이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넌 왜 여기까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선생님이 저를 떠나보낸 후에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10여 년간 사귀지 못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 원망, 그리고 여전한 그리움까지. 창밖으로 저녁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갑작스럽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아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지영은 차를 다 마시고는 찻잔을 탁자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절 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첫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과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초인종 소리, 띵동, 그 단순한 울림이 내 평온했던 일상을 산산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선율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쇼팽의 녹턴, 그 익숙한 멜로디가 1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렸습니다. 지영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여전히 정확하고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감정이 곡조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더 깊고 더 애절하며 어딘가 절망적인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9살의 젊은 음악교사였던 나와 18살 제자 지영, 방과 후 빈 교실에서 이어지던 개인 레슨들. 아이는 재능이 뛰어났고 나는 그 재능을 아껴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아껴함이 다른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지영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여전히 좋아하시는군요, 이 곡을. 지영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생님. 그녀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지만 그 사이에는 10년이라는 시간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 사위분 민준 씨와 제가 예전에 만났거든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사위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그런데 지영과 무슨 관계라는 것일까요? 뭔 소리야? 지영아, 선생님이 저를 떠나보낸 후에 저는 많이 방황했어요. 그때 민준 씨를 만났죠. 내 손이 무의식 중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만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겠죠? 지영아, 그만해. 중요한 건 민준 씨가 저를 떠났다는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선생님 딸과 결혼했다는 걸. 참 아이러니하죠? 나는 일어서서 창가로 갔습니다. 밖은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적막한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온 거야? 복수라도 하겠다고? 등 뒤에서 지영의 쓴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요? 그런 거창한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뭐가? 선생님은 아시기나 할까 하고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마주 봤습니다. 지영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집 가정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니? 아니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선생님이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셨으면 해서요. 무슨 뜻이야? 예전에 선생님은 저를 보호한다며 떠나보내셨잖아요. 이번에도 그러실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지영이 다시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연주하지 않고 단지 건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따님을 정말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뭔가 더 있구나.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선생님도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아, 넌 정말 뭘 원하는 거니?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끝내고 싶었고요. 정리라니. 선생님과의 일도, 민준 씨와의 일도 더는 과거에 발목 잡혀 살기 싫어서요.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도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딸에게, 사위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제가 여기 온 걸 민준 씨는 몰라요. 마치 내 마음을 읽은 듯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겠죠. 왜 굳이 말해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지영이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예전에 선생님께 드리려고 썼던 편지예요. 결국 못 드렸지만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지금 읽어보세요. 지영아, 부탁드려요. 나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바랜 종이 위에 어린 글씨로 빼곡히 쓰인 글이 나타났습니다. 선생님께. 저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이 잘못된 건지 아름다운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을게요. 언젠가 선생님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길. 편지를 다 읽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런 마음을. 이제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나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영아, 미안하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다만, 그녀가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선택하세요. 또 도망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정면으로 마주할 건지.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답을 정해주세요. 지영아, 잠깐. 하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홀로 남은 거실에서 그녀가 남긴 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의 고백이 지금에야
내게 전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이 아이도 창밖으로는 여전히 적막한 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그녀가 준 시간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영이 남기고 간 편지는 여전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딸 수진이 퇴근 후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응, 먹었다.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물을 따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말수가 줄었다고 해야 하나.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찻잔을 들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지영이가 벌써?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민준이가 어머니께 뭔가 말씀드린 적 없나요? 아니다.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수진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누가 자꾸 민준이한테 전화를 해요. 받지 않으니까 문자도 보내고. 누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말을 안 해줘서 그냥 옛날 친구라고만 하는데.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영이구나. 벌써 연락하기 시작했구나. 수진이 소파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민준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건 아니겠죠? 무슨 소리야? 그 애가 그럴 리 있나? 그럼 왜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예전엔 모든 걸 다 말해줬는데 나는 딸의 불안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이 아이가 이런 복잡한 일에 휘말려야 하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진이 떠난 후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여러 번 울린 후에야 받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민준아, 시간 있으면 잠깐 집에 와라. 지금요? 응, 할 얘기가 있어. 1시간 후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어두운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응? 예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어요.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수진이와 만나기 전에요. 민준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 사람이 요즘 계속 연락을 해와요. 왜? 만나자고 얘기하고 싶다고.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지영이니? 민준이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왔었다. 뭐라고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애가 내 제자였어. 제자요? 음악 선생할 때 가르쳤던 아이야. 민준이 멍하니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영이가 어머니를 알고서 그런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일이. 민준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벽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지영의 진짜 목적을 말해야 할까요? 그녀가 아직도 민준을
그리고 나를 잊지 못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그냥 인사하러 왔다고 했다. 정말 그뿐인가요? 민준의 예리한 시선이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말해라. 그 애와 어떤 사이였니? 민준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아서 헤어졌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설마 나를 말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와서 만나자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는 말할 수 없고 나는 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선량한 이 젊은이가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영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바다라, 어머니, 바다.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민준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알겠어, 내일 그래. 통화가 끝나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일 만나자고 해요. 어머니도 함께요. 나는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구나.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다. 나는 피아노 앞에서 밤을 지새웠다. 손끝이 건반 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씩 정리되고 있었다. 사위가 부엌으로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다. 지영 씨와는 예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사위의 어깨가 축 늘어졌다. 죄송해요. 미안해할 일 없다.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딸이 외출해서 돌아왔다.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차근차근 설명했다. 지영과의 과거. 어젯밤 일어난 일들을 딸은 놀라면서도 차분히 들었다. 엄마가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야 정리가 된 것 같아. 며칠 후 나는 지영이 다니는 음악학원을 찾았다.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지영과 만날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했다. 지영은 연습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치고 있었다. 예전과 같은 곡이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가도 될까? 지영이 연주를 멈추고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붓고 지쳐 보였다. 선생님,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지영아, 미안해. 갑자기 왜? 내가 맞았어. 나는 늘 도망쳤지. 이제는 다르게 하고 싶어. 지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선생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었나요? 아니야. 내가 겁이 났던 거야.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망칠까봐 두려웠어. 그럼 이제는 제대로 해보자. 선생과 제자로서 말이야.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어깨에서 진장이 풀리는 게 보였다. 선생님, 저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알아.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연습실 밖으로 다른 학생들의 연주 소리가 들려왔다. 지영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음악이요. 그냥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내가 도와줄게. 지영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어린 시절의 그 밝은 미소였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사위가 진심으로 말했다. 딸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다워요.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건반을 눌렀다. 서툴렀지만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지영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곡이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선생님이 되는 일. 다음 주부터 지영과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다. 음악 레슨이 아닌 진짜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오랜만에 글을 써보고 싶었다. 오늘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다.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내일은 더 밝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지영과의 만남은 매주 계속되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오늘도 음악학원에서 만났다. 지영은 예전보다 밝아 보였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연주할 때의 표정도 편안해졌다. 선생님, 이 곡 어떠세요? 지영이 새로 배운 곡을 연주했다. 기교보다는 감정에 집중한 연주였다. 좋아. 내 마음이 느껴져. 예전엔 틀리면 안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즐기게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 그게 음악이야. 연주가 끝나고 우리는 카페에 앉았다. 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사위분께 안부 전해주세요. 나는 잠시 멈췄다. 지영아, 괜찮아요.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눈빛이 맑았다. 예전의 집착이나 원망은 보이지 않았다.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걸었다. 지영의 변화가 놀라웠다. 아니, 변화라기보다는 회복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딸과 사위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 지영 씨는 어떠세요? 딸이 물었다. 많이 좋아졌어. 그 아이가 너희에게 안부 전하라고 하더라. 사위가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어머니. 저녁 식사 후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지영이 연주한 곡을 쳐보았다.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따뜻했다. 딸이 다가와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요즘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더 편안해 보이세요. 자유로움. 맞는 말이었다. 오랫동안 나를 짓눌렀던 죄책감에서 벗어난 기분이었다. 지영이 덕분이야. 그 아이가 용서해줘서. 다음 주 지영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선생님, 저 콩쿠르에 나가기로 했어요. 지영의 눈빛이 반짝였다. 예전의 부담스러운 열정이 아닌 순수한 기대감이었다. 콩쿠르 당일 나는 객석에서 지영의 연주를 들었다. 그녀는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다. 연주가 끝나고 지영이 무대에서 나를 찾아 손을 흔들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영이 다시 무대에 설 용기를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제 정말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함께 피아노를 둘러싸고 앉았다. 나는 간단한 곡을 연주했고, 딸과 사위는 노래를 불렀다. 음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선율이었다. 고마워. 모든 게 저희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그 순간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거창한 성취나 완벽함이 아닌 이런 소소한 일상의 온기였다.